여러분들 공부는 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낮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저 자신이 살아보니까 그래요. 저는 가면 갈수록 그런 마음 들어요. 정말 이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내세울 게 한 개도 없어요. 내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내 마음은 너무 새털처럼 가벼워져요. 밝아지고. 걸림 없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럴 뿐이지 내세울 게 없더라고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또 닥치는 대로 할 일은 또 다 하고 가게 되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본문 본 게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스님 표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인가에 대한 말이 있었는데 누가 인가에 대해서 질문해서 큰 스님 누구한테 인가를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스스로 터득해서 스스로 그냥 그렇게 가셨죠 하고. 근데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제 그 과실나무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쵸? 열매가 열리는데 익으면 열매가 어떻게 해요?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쵸? 저절로. 따기도 누가 따기 전에 익으면 열매는 아래로 내려와요. 근데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어떻게 돼요? 아니, 아래로 내려오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근데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걸 사람들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쵸? 먹죠? 익지 않으면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따서 먹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쵸? 익어야 아래로 내려오는 거고 또 사람들이 그걸 따서 입에다 사람들이 먹어요. 공부하다가도 공부가 좀 됐다 하면 사람들이 높은 줄만 알지 내려올 줄을 모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익으면 저절로 내려오게 돼 있고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람들 입으로 들어가서 다 사람들을 먹게 돼 있다. 먹여 살리게 돼 있다. 근데 아직 공부가 설익으면 높은 줄만 알지 내려올 줄을 모른다. 이 비유가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쵸? 너무 절묘하잖아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익지 않으면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무도 그 과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따려고 안 하잖아요. 그쵸? 저절로 아래로 내려오게 됐고 저절로 사람들 입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치인 거예요. 자연의 이치가 그렇듯이 우리 이 공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니까 그래 맞다. 이거는 저절로구나. 저절로 아래로 내려오게 됐고 저절로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그렇게 가는 거구나. 익지 않으면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높고 그 다음에 아무도 관심이 없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해 가는 내 자신을 점검해 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스님의 그런 말씀들 법문들을 잘 새기면서 나 자신을 잘 살펴서 끊임없이 놓고 가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익어지면 저절로 쓰이게 돼 있어요. 그쵸? 내가 나서지 않아도 저절로 쓰이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진들 열심히들 하시고 내 가정에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 여러분들이 진짜 빛나는 소중한 존재가 되셔서 이 세상을 밝히는 나의 그 밝음이 상대의 마음까지도 밝혀주잖아요. 밝게 해주잖아요. 이 참선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맡겼을 때 지금 오늘 스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은 엄청 고요한데 내가 미세한 번뇌를 일으키고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럼 그때도 분명히 주인공을 관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상태인데 다시 내가 이 번뇌를 일으키고 있구나 하고 다시 주인공하고 한 생각을 내야 되는 건지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건지. 주인공 뭐 이런 게 아니라 순간 내가 아직도 여전히 뭔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걸 내가 알아차리게 되거든요. 그 고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면 파장이 있어요. 파장.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미묘하게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자기가 느끼는 순간 그 작용이 딱 멈춰져요. 저절로. 알아차리는 순간. 주인공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순간 내가 그냥 멈추면 되거든요. 저절로.
이해되시죠? 네. 저절로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자동으로. 그 멈추게 돼 있어요. 알아차리면 안 하거든요. 그렇게. 저절로. 근데 아는 놈이 그 놈이니까. 오늘 이제 제가 딱 앉아 있으면서 느낀 걸 스님 오늘 딱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응? 그 순간에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맞는 건지 그 미세한 걸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알아차리는 순간 네. 내가 그렇게 안 하게 돼요. 저절로. 바로 그냥. 생각이 딱 멈춰져요. 그러고 딱 그 근본 자리를 지켜보게 돼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셨어요, 이제? 네. 아, 저 너무 기뻐요. 이 얘기 너무너무 해주고 싶은데 고사님들이 막 여러 가지 고뇌들이 많으시니까 일단 그거를 좀 정리를 해야 이 얘기를 들어갔는데 했는데 오늘 얘기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좀 뭐 더 할 수도 있겠죠. 지나고 나면 차분하게들 잘 마음 흐트러지지 않게 관하면서 가족들하고도 한 마음으로 잘 그렇게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인공 관법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마음의 중심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의 근본 주처 주인공 자리에 두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그 자리를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각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경계가 있을 겁니다. 가족의 건강 문제, 자식의 취업 문제, 어려운 가정 경제, 코로나로 인한 괴로운 상황이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 등등 여러분의 마음속,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근심, 걱정, 괴로움을 오직 주인공 자리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기십시오. 제가 말하는 걸 마음으로 따라 하시면서 주인공 하고 부를 때 그 말 속에다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실어서 그 자리에 맡기십시오. 주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주인공, 너만이 잘 이끌 수 있어. 주인공, 너만이 네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 무심으로
주인공 자리를 지켜보십시오. 지금 관하고 있는 여러분의 근본 마음은 우주와 직결되고 만물 만생과도 가설되어 서로 통신이 됩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느껴지는 바가 있는지 잘 지켜보십시오. 느껴지는 바가 있으면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오늘 관하신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생활 속에서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즉시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기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찰나도 자신의 근본을 여의지 않고 일체를 그 자리에 놓고 맡기고 가는 것이 바로 생활 속 참선 수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스튜디오 공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